위대한 순간입니다. 여기 한 생명이 첫 울음소리를 내며 이 세상과 무한한 우주 속에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각자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새겨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존재하죠. 우리가 매일 보는 밤하늘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우주 공간에 새기고 있습니다. 별이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도 별입니다. 태양에게도 우주의 별들에게도 탄생한 날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천체망원경으로 우주 공간을 샅샅이 뒤져보면 지금 이제 막 탄생하는 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최근에 포착한 별들의 위대한 탄생 순간을 보려고 합니다. 2023년 7월 12일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별의 탄생 과정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없는 귀한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별이 생성되는 시기에는 주변에 분자 구름이라는 것이 빽빽하게 있어서 정작 별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형님, 별이 생성되는 지역 중에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390광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라서 중간에 시야에 방해를 주는 천체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장면은 정말 보기 드문데요. 390광년이면 이 지역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에 390년이 걸리니까 지금으로부터 390년 전 1633년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겠군요. 1633년도라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저술한 지동설 관련된 책에다 간접적으로 교황을 바보라고 칭하는 표현을 싣는 바람에 종교 재판을 받았던 시기네요. 이곳에는 약 50개의 막 태어난 별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하거나 작습니다. 우리 태양도 먼 옛날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떠 있는 이 태양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야기는 우주 공간의 분자 구름이라 부르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분자 구름이란 다른 공간에 비해 물질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우주 공간과 대비되는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숨쉴 수 있는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의 분자들이 지구를 이불처럼 감싸면서 천문학적인 수량으로 꽉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멀리 나가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라고 흔히들 생각하시죠? 엄밀히 따지면 완벽한 진공이란 아무런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실제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진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는 평균적인 물질 분포가 1입방미터당 수소 원자 1개꼴로 존재해서 거의 진공에 가깝지만 우주 공간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먼지와 기체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수소와 헬륨 등이 밀도 높게 모여있는 지역인 거대 분자구름 내부는 일반적인 우주 밀도에 비해 수천만 배 이상 밀집된 곳입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별일 없이 그냥 떠다니던 분자구름이 어느 날 갑자기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이곳에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자들이 많이 모인 이 지역에 외부로부터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콩나물 시루처럼 꽉 껴서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먼저 탈 거야! 비켜! 비키란 말이야! 하면서 몸을 우겨넣게 되면 한여름에는 지하철 내부에 가동되는 에어컨이 무색할 정도로 땀이 쏟아집니다. 밀집된 사람들이 더 따닥따닥 붙으면서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우주 공간에서 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천체가 충돌하거나 폭발할 때 생기는 충격파 등이 다량의 분자들이 모인 구름에 전해지면
분자구름이 압축되고 이 압축으로 인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거대 분자구름의 지름은 자그마치 50에서 300광년이나 될 정도로 거대한데, 이렇게 넓게 분포된 분자구름의 물질을 싹 모으면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될까요? 고작 기체 구름이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죠? 구름의 지름이 300광년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300년 걸리는 크기요. 이 거대한 분자구름 속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은 태양 질량의 10만에서 1000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방대한 양의 분자들이 압축되면 이곳의 중력이 커지게 되고 근처의 분자들을 지속적으로 더 끌어당기게 되면서 더욱 압축되면서 엄청난 열을 생성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자구름은 여러 조각들로 나뉘어집니다. 분자구름들이 점점 압축되어 작아지면서 중력이 점점 강해져서 중력이 가장 강한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강착 원반을 이루게 됩니다. 중력이 강한 중심부에는 분자들이 계속 끌어당겨지면서 열이 계속 발생하고, 질량이 커지면서 중력도 강해지니까 또다시 분자들을 더욱 끌어당기는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원시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대개 원시별은 분자구름 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가시광선으로는 관측이 힘들고,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다양한 전자기파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형님, 바로 이러한 별 생성 과정을 생생하게 촬영한 것이 올해 7월 12일에 공개된 이 사진이죠. 두꺼운 분자구름이 계속해서 원시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자구름이 고압축되어서 그 중심에 핵이 생기고, 이 핵은 수백만 도까지 점점 더 뜨겁고 밝아지게 되면서 원시성단이 됩니다. 중심핵이 계속 압축되고 뜨거워져서 중심 온도가 1000만 도에 육박하고 더 이상 압축되지 않을 만큼 에너지가 꽉 차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심 핵에서 수소 원자들이 합쳐져서 헬륨 원자들로 변신하는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비슷한 작용입니다. 핵융합으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가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촬영본 화면에서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바로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별이 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핵융합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별이라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별이라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이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별의 일생 중에 주계열성으로 머무는 기간이 가장 깁니다. 수십억 년 후에 별의 중심핵에서 수소를 다 소모하게 되면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 헬륨까지 다 소모하게 되면 오히려 콱 쪼그라들어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 후에 백색 외성은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식어서 흑암으로 사라져갑니다. 별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처럼 별도 태어나고 죽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요. 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분자구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연상케 합니다. 이후 별은 원시성단이라는 아직 덜 성숙한 단계를 거치는데, 인간의 어린 시절처럼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형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별은 주계열성이라는 청년기가 시작됩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시기입니다. 인간이 성숙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빛을 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별이 늙게 되면서 적색 거성이라는 노년기로 들어갑니다. 이때 별은 빛이 약해집니다. 인간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체력이 약해지지만 여전히 빛을 내고 경험과 지혜를 세상에 뿌리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이 죽는 과정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 별의 마지막은 백색 외성이 되어 흰머리 지긋한 노인처럼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별의 일생과 닮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 빛을 내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별처럼 빛나고 그 빛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겠습니다.